오늘은 이제 뷰들 카메라 구도 잡는 법에 대한 영상을 이제 찍을 건데, 사실 이게 뭐 그 건축 설계에서 어떤 종류의 이미지 드로잉들이 필요한 줄랑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는지에 대한 뭐 사진 구도와 같은 뭐 그런 거죠. 건축 이미지 구도. 사실 제가 그림을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뭐 사진을 배우거나 사실 이런 게 아니고, 좀 대부분 그냥 경험적으로 어깨 넘어 배우고 혼자 독학해서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 소위 말하는 뭐 권위 있는 뭐 인증된 뭐 이런 식으로 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잘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 제가 뭐 누군가를 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건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녀석이 와서 이제 적당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정확한 원근법, 카메라 구도 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건축 이미지들의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일했던 그 필드 오퍼레이션에서 공모전에 당선한 발표 자료고요. 간략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앞선 뭐 설계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다이어그램, 굉장히 심플한 미니멀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랜은 탑뷰죠. 또 원근법이나 왜곡이 없이. 이건 그러니까 CAD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렌더링이 된 건데, 설계가들이 보는 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설계 내용들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아이레벨 뷰라는 거는 사람들이 실제 이제 공간을 이용할 때 보는 공간 이용자들의 경험 뷰인 거죠. 가장 평균적이시하는 사람이 똑바로 서서 170 기준으로 160 눈높이를 160 정도로 맞춰서 시점에서 종점, 카메라와 타겟을 160, 160으로 수평하게 맞춘 게 이제 보통 아이레벨 뷰라고 하고, 뭐 뷰에 따라서는 이건 좀 올려다 본 거거든요. 그 설계적인 포인트가 위에 있을 때는 아이레벨에서 뭐 올려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앉은 뷰는 아닌데, 앉은 높이를 하면 뭐 한 1.2 정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엑소노메트릭 뷰라고 하는 건데요. 3D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근법 왜곡이 들어가지 않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플랜으로는 공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3D 플랜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엑소노메트릭으로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아이레벨. 요즘에는 사실 제가 클라이언트들 만나다 보면은 엑소노메트릭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스케일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부터 엑소노메트릭으로 다 때려버려요. 플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체적인 플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말 그대로 플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비례라든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랑 여기서 보여주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두 개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레벨 뷰, 이런 식으로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설계자가 보는 뷰, 엑소노메트리 혹은 뭐 일반적인 조감도, 그렇죠, 버저앱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본 거, 엑소노메트리랑 다르게 원근법이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플랜, 여기까지가 이제 설계 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레벨 뷰에는 이제 스탠드, 쉿, 평행하게 보는지 위를 바라보는지 아래를 바라보는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브이레이 과제 내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앵글을 미리 저장을 해놔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는 엑소노메트릭 플랜, 얘는 프론트인데 1.2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닥면이 보이게끔. 이제 이거는 정확히 아이레벨 뷰, 스탠딩으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아이레벨 뷰, 뭐 자유 앵글을 하나 잡으라고 이렇게 드려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라이너 상에서 어떻게 구도를 잡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탭에 네임드 뷰라는 탭을 이렇게 만드시면은 여기 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세이브를 하면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다가 더블 클릭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뷰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빈대를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기 프로퍼티에 카메라 정보가 나와요. 지금 여기 패러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패러렐이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고 이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패러렐이 원근법이 없는 이런 뷰고요. 탑 뷰도 패러렐이죠. 프론트 패러렐이죠. 이런 엑스온 뷰도 패러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소메트릭 어떻게 잡냐면, 처음에 여기에 셋 뷰에 보면은 아이소메트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4가지 방향에서. 이게 정확하게 아이소메트릭이거든요. 그 엑소메트릭이 저런 식의 원근이 없는 3D를 포괄해서 말하는 거고, 그중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 아이소메트릭은 엑소노메트릭 중에서 정확하게 3개의 축이 120도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뭐 사람 소스 같은 거 아이소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이 각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딱 120도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를 위아래 좌우로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칸칸이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이는 공간이 뷰를 잡아요. 그리고 프론트를 갔는데 이건 지금 원근이 없잖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원근법을 주고 싶으면은 이 프로젝션을 패러렐해서 퍼스펙티브로 바꾸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 랭스가 50으로 시작을 하는데 작아질수록
광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투포인트로 바꾸면은 2점 투시로 바뀌어요. 2점 투시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공간이 깊을 때 이 수직면을 일자로 잡아줘요. 인터넷에서 투시 원근법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점 투시로 잡고 사람 키고 얘를 잡으러 가서 제가 퍼스펙티브로 바꾸고 렌즈를 줄여보면은 광각이 되면서 이런 수직들이 조금 틀어지거든요. 이거를 투포인트로 바꾸면은 정확하게 다 일자로 잡아줘요. 대신에 렌즈 랭스의 단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투포인트를 되게 많이 쓰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 레벨을 잡는 거를 알려드리면은 지금 여기 저장해 놓은 거 보시면은 렌즈 랭스를 25로 하고 1점 투시를 했죠. 이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이 포인트를 잡고 what 명령어를 쳐보면은 여기 이 포인트 정보가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포인트 좌표값이 있잖아요. Z값이 1.2잖아요. 그쵸? 여기다 아까 제가 말한 1.6을 더하면은 이 바닥 위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는 2.8이겠죠. 그쵸? 일단은 계략적으로 얘를 이제 줌 셀렉트로 이 사람 기준으로 앵글을 계략적으로 잡으시고요. 렌즈 랭스를 뭐 25나 35로 맞추시고 높이를 Z값을 2.8로 맞추는 거예요. 타겟도 2.8. 그러면은 패러렐이죠. 이거를 제가 이 화면이 지금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6을 누르면은 다른 화면에 이 카메라에 관한 정보가 뜨는 거예요. 보시면은 패러렐이 눈높이로 들어가죠. 이 모델보다 좀 낮지만 2.9로 높여보면 그렇죠? 둘 다 사람 눈높이에 걸리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탑에서 보면은 대각선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건물의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카메라의 Y값을 맞추면 되겠죠? 지금 타겟의 Y값이 9.954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으로 맞춰보고요. 카메라도 10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평행하죠.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빼보면은 그리고 뭐 X값을 조절을 하시려면 X값을 저는 마이크로 하기는 이걸 숫자로 하는 편이에요. 좌표로. 이런 식으로. 뷰를 잡으실 때 확실하게 이제 셀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구도를 확실히 잡으시던가요. 아까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패러렐로 잡거나 이러셔야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대각선도 아니고 평행도 아닌 거. 이건 그냥 찐빠예요. 찐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할 때는 내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를 정하고 애매하게 각도가 틀어 있거나 애매하게 들려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눈높이에서 잡고 싶다 그러면은 1.2였죠? 2.4 정도로 해볼게요. 타겟도.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뭐 뒤로 빼보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다시 2.4. 저는 마이크로하게 할 때는 카메라 타겟을 숫자를 정리를 하고 진짜 마이크로하게 여기서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이런 거 이제 아이랩을 잡으실 때 이거 지금 하늘이 좀 넓긴 한데요. 이 사이트에 백그라운드 없어요. 그런데 백그라운드랑 사이트의 디자인의 비율이 한 2대1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지금 제가 예전에 필더펄에서 있을 때 포토샵 작업을 주로 많이 해서 이제 한 건데 구도를 보시면은 지금 정확히 스탠딩 아이레벨 뷰고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열려있고 원근법이 확 들어가게 나무들이 딱 프레임을 잡아주죠. 그리고 이제 근경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중앙에 이 파고라랑 원경까지 깊이가 이렇게 쭉. 이거는 성근 광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중앙에 두고 어퍼 레벨의 이제 스탠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라인으로 치면은 높이를 2.8 정도로 잡고 타겟을 예를 들면 1 이런 식으로 낮추는 거죠.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앉는 높이로 레벨을 전체적으로 낮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미지의 종류를 구분을 하시고 라인에서 카메라 컨트롤을 세심하게 하셔서 뷰를 드라마틱한 뷰, 깊이감이 잘 보이고 구도가 안정적이고 하늘과 디자인의 비율이 한 2대1 정도로 적절하게 섞인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잡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카메라 렌즈 랭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버드아이 뷰를 할 때는 퍼스펙티브 1.2시에 기본이 렌즈 랭스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50이나 뭐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보여주면 35. 이 두 가지로 합니다. 렌즈 랭스를. 55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할 때 35로 하고 엑소메트릭은 당연히 패러렐이죠. 플랜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레벨 같은 경우는 35나 25를 해요. 여기 있는 뷰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 25로 해놨거든요. 35로 하면 조금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하게 파노라마가 펼쳐지진 않지만 조금 더 공간을 타이트하게 보여주고 뭐 입체적인 게 많을 때는 너무 와이드하면 수직이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하면은 투포인트로 바꾸는 거고. 실제 필드에서도 이 기준으로 다 뷰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랩업 해드리면은 버드아이 뷰는 렌즈 랭스를
50이나 35 혹은 뭐 패러렐로 엑소노메트릭 조감도를 할 수도 있고 아이레벨 뷰는 35나 25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이 많거나 이러면은 2포인트로 바꾸고 아니면 1포인트로 하고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구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구도와 좋은 명암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렌더링은 좋은 구도와 좋은 명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만든 뷰도인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아마추어 같은 내용이지만 이미지들의 종류와 카메라 구도 잡는 거에 대해서 좀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뷰 크리틱을 받으시면서 조금 경험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